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진통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매일 접하는 약이 이제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위장약이라든가 이런데 오늘 진통제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들 계세요. 이제 약국에 가서 아무 약사들이 도움 없이 흔히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게 어디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통제를 먹을 때 어떻게 그거를 골라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써야 되고 또 잘못 쓸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게 OTC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OTC. 이게 오버 더 카운터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전부 다 OTC 드럭이라고 이렇게 예, 얘기해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뭐 처방전을 내밀지 않고도 그냥 카운터에서 내 맘대로 집어서 살 수 있는 예, 약이죠. 그게 뭐 진통제뿐 아니라 다른 약도 뭐 위장약이라든가 무슨 연고나 다 전부 다 오버 더 카운트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네. 그러면 진통제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타레놀 우리가 이제 브랜드네임을 얘기하면 타레놀인데 그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그런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NSAID라는 말이 있어요. NSAID 그게 뭐냐면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이 말은 뭐냐면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 작용이 있는 약이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꼭 처방이 있어야 돼요. 예. 스테로이드 약은. 근데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 작용이 있는 약을 이게 NSAI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진통제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크게 볼 수 두 있는 가지로 이렇게 거군요. 나누는 거예요. 항염 작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얘기, 그건 염증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아세로미노펜, 즉 타레놀 성분은 거기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거기에는 그런 항염작용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눴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런 예를 들면 해열 작용이 있다든가 뭐 진통 효과가 있다든가 이거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전체 진통제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지금 얘기한 아세로미노펜, 즉 말하면 타레놀 성분은 항염 작용이 없거나 아주 약하다. 예. 자, 그렇다면요, 정 원장님, 우리가 진통제를 언제 먹나? 뭐 두통, 치통, 뭐 생리통 흔히 혹은 어디 다쳤을 때도 먹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먹잖아요. 근데 통증이 있을 때도 뭐 예를 들면은 상처가 났다. 뭐 이럴 때도 흔히들 먹을 때도 있는데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구분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열 작용을 이제 열이 있어서 해열 작용을 목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통증이 있어서 진통 목적으로 쓴다든가 이럴 때는 전체 다 무엇은 써도 괜찮은데 예. 왜 가려 써야 되면 내가 심장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콩팥에 문제 있다든가 아니면 위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 예. 예를 들면은 항염 작용이 필요 없다. 뭐 예를 들면 아까 간단하게 뭐 두통이 생겼다든가 뭐 이래서 아니면 열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뭐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는데 아까 그런 그 질병이 있을 때는 구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상처가 나서 부어 올랐다. 이럴 땐 좀 염증의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니까 그럴 땐 좀 다 거기에 맞는 진통제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계속 뭐 두통이 생겨가지고 아세로미노펜 타레를 먹었는데 갑자기 삐끗해서 다리를 삐었다. 예. 그러면은 진통제를 뭘 먹을까? 아세트아미노펜, 타레놀 성분 들은 걸 먹을까? 아이부프로펜, 에드빌 성분, 아이부프린 성분, 에드빌을 먹을까? 예. 아니면은 네프록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 아까 얘기하는 엔세이드는 에스피린, 그다음에
아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다 이게 아이부프로펜이네요. 네. 그다음에 네프록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프록신은 우리 상표로는 이제 얼리브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가 이게 지금 엔세이드 항염 작용이 있는 약으로 분류됐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리를 삐었을 때는 통증이라든가 화끈화끈 열이 날 때는 아까 얘기한 아세로미르면 타리를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부은 게 염증의 기미가 안가 있을 수 그렇죠. 안 있으니까요. 가라앉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죠. 항염 작용이 없으니까. 예. 그럴 때는 항염 작용이 있으면서 진통 효과도 있고 해열 작용이 또 있는 지금 이야기한 엔세이드. 예. 예, 그런 것 중에서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엔세이드 종류의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예. 그 진통제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네프록신이나 아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 거기에 이제 에스피린까지. 예. 그러니까 에스피린이라든가 아까 아이부프로펜, 에드빌모트린, 그다음에 네프록신, 얼리브 이런 것들이 항염 작용이 있는 진통제. 진통제를 먹어야지 부은 게 가라앉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붓고 뭐 통증이 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분명히 통증이 나빠요? 있고. 나빠요? 통증이 있고 뭐 그렇게 그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본다면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몸이 다친 건 좋은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항염 작용,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인플라메이션 그 염증은 사실 자연의 그 말하자면 반응이에요. 예. 우리 몸을 프로텍션 보호하기 위한 이뮨 시스템의 작용이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근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성이 났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뭐 세균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생기는 예. 거니까 신호를 보내주는 보내주는 거다. 거니까 예.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프거든. 예, 붓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참을 수가 있는데 통증이 오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진통 거기에 뭐냐면 좀 어려울 말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생체 반응이 탁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가 잘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 거기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작용을 하는데 그게 통증을 일으켜.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물질이 우리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통증으로 가면 내가 참지 못하니까 항염 작용이 있는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 아까 얘기한 아세롬이라면 타리놀 성분은 하나 좋은 거는 위장 장애가 다른 아까 얘기하는 그 엔세이드보다 훨씬 적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진통제 먹고 속 쓰린 경우들 경험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왜 부작용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하나가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을 만드는데 그걸 나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프로스타글랜딘 그러니까 점액질이 나와야지 위벽을 산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성분. 근데 이런 그 약을 그 엔세이드 말하자면 아까 그런 세 가지 이런 부류의 진통제를 먹으면은 그 지금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그런 그 성분을 적게 나오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위장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항염 작용을 하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운 게 있고 좀 적게 부담스러운 게 그렇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게 좀 덜 부담스러울까요,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아까 제일 처음에 에스피린 있다고 하잖아요. 네. 에스피린은 위장 장애가 아주 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근데 참 에스피린이 약이 좋은 약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
아까 얘기한 뭐 모트린, 에드빌 같은 아이부프로펜이라든가 얼리브 같은 네프로 이런 것들이 흔히 많이 쓰이지 진통 목적으로 에스피린은 쓰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 에스피린 주로 말하면 베이비 에스피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심장의 말하자면 보호다. 이런 왜 보호냐면 피가 걸쭉해지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네. 그래서 심장의 혈관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목적으로 에스피린을 많이 써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거기 보면 베이비 에스피린 써놔. 그게 베이비를 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81mm라죠. 하트 우리 심장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피가 걸쭉해지니까 피가 잘 돌아가라고 먹는 거. 네.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에스피린을 먹는 많이 용으로 좀 쓰는데 용량을 적게 해서 나온 게 베이비 그렇죠. 근데 아스피린이다. 그거도 아까 얘기하는 그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예. drug에 속하는 거랍니다. 항염 작용을 예. 하는 예. 그 진통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부작용은 좀 위장에 부담이 많이 그렇죠. 된다. 그래서 주로 그거는 아까 같이 심장 피를 잘 이렇게 걸쭉한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쓰고 예. 나머지 항염적인 진통 역할을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아이부프로펜 네. 그다음에 네프록신. 예. 이것은 성분의 이름인 거죠. 그래, 성분 아이부프로핀 성분과 네프록신 성분이 들어간 건데 예. 이제 브랜드로 보자면은 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뭐 성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흔히들 많이 쓰는 브랜드 뭐 타이레놀, 알리브, 모트린, 뭐 에드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부프로펜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드빌, 네. 모트린, 요게 대표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네프록신 이러면 얼리브가 대표적인 거. 그렇군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약국에 가가지고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쓰는 게 자기가 늘 쓰던 걸 딱 선택하게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이부프로펜, 모트린, 에드빌을 선택을 했어. 그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얼리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예. 이 성분이 하나는 아이부프로핀이고 하나는 네프록신인데 근데 어떤 두 차이가 가지가 있을까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항염 작용이 있고 진통 효과가 있고 네. 해열 작용이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럼 다를 바가 없는 건가요? 단지 이름만 다르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콩팥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얘기한 아이부프로펜보다는 네프로신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네프록신이 든 진통제, 항염작용 약을 쓰시는 게 더 낫다. 낫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은 심장. 심장이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물론 그런 자기 좀 덜한 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얼리브 네프록신이 예. 쓰면은 낫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해. 위장 장애가 위장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럴 때는 네프로신 쪽이 더 심해요. 아, 그러면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이부프로핀을 진통제로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항염작용이 있는 진통제로. 그렇죠. 그게 위장 장애가 좀 덜하죠. 물론 다 위장 장애 있어요. 있는데 또 혈압 관계도 있고 네. 혈압도 이런 지금 NSAID 아까 얘기하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에는 혈압도 또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 아이부프로펜이라든가 네프록신도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이 있는데 네. 왜 어떻게 올려주냐면 이게 우리 우리 몸에서 왜 그 수분이 이렇게 좀 축적이 되고 이러면은 피의 발림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예.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정량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은 에드빌이라든가 모트린 이거는 밖에 나오는 것이 200ml예요. 네. 200ml 한 알에 200ml. 처방으로 나오는 것도 아직도 있어요. 그 처방은 400, 600, 800이 있어요. 예. 그게 그러면 밖에서 사는 200ml를 보통 한 알 내지 두 알씩 이렇게 보통들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아이부프로펜하고 네프록신하면 똑같은데 또 뭐가 또 다르냐면은 그
지속 효과. 예. 아이부프로펜 즉 말하자면 에드빌 모트리는 보통 보면 4시간 내지 6시간 먹어요. 근데 보통 6시간마다 한 번씩 예, 6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먹잖아요. 근데 이 나프록신, 얼리브는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속돼요. 조금 더 기네요. 길어요. 지속 기간이. 지속 시간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염 작용을 하지 않는 단순 진통제는 타이레놀 종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은 근데 타이레놀은 두통, 단순 두통이라든지 예, 뭐 이런 그런데 때. 그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간하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일 맥시멈이 4,000ml였는데 지금은 3,000ml로 줄었어요. 네, 너무 많이 이 먹게 되면은 간에 좋지 않다란 말씀이신 간에 거죠? 데미지를 주니까 특히 술 먹은 사람들 알코올과 같이 알코올도 분해하기가 막 힘든데 이 타이레놀 먹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간에 영향을 주죠. 그 타이레놀 때문에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예.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술 먹은 다음 날에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되겠네요. 타이레놀 별로 안 좋겠네요. 조금 먹는 거 괜찮지만은 네. 벌써 보통 보면은 하나가 뭐 엑스트라스에 500ml씩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한두 알씩 막 먹다가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그럴 땐 차라리 다른 뭐 아이부프로펜이나 그 네프록신 성분의 진통제를 드시는 진통제는 게 예. 낫겠네요. 이제 술 먹었을 때는 좀 타이레놀 성분이든 아세트아민오펜은 조금 피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진통제 항상 드시던 것만 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나의 증상이나 이 내 몸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골라서 잘 적절한 거를 써야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면은 더 말씀드리면은 진통제라는 건 짧은 기간에 필요한 거예요. 벌써 진통제를 길게 먹으면 내 몸에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때는 꼭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시기 예, 바랍니다. 약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훈 원장님, 진통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